안녕하세요, 이기호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요, 역류성 식도염이 무엇이고, 이 염산, 위산이 역류를 하면서 식도를 녹인다라는 제가 표현을 썼었죠. 식도에 염증을 유발하는 것이 역류성 식도염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위산이 역류하는 이유는 하부 식도의 그 압력이 떨어지게 되거나 혹은 물론 이제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위산을 막는 그 문이 헐거워지면서 이 위산이 역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증상은 대표적인 증상은 heartburn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흉부 자결감, 타들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생깁니다. 뿐만이 아니고 애매한 증상들도 올 수 있다고 했죠. 예를 들면 만성적인 기침, 목이 쉬거나 자꾸 뭔가 목에 걸린 듯한 느낌이 납니다. 라는 증상들도 역류성 식도염에서 드물지 않은 증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요, 왜 위산이 이런 일을 벌이게 되는 것인지, 혹은 어떤 경우에 이 역류성 식도염이 잘 생기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너무 당연하지만 식도의 압력을 떨어뜨리는 모든 상황은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 담배 피우는 것, 네. 술 마실 때, 네. 이럴 때는 하부 식도의 압력을 떨어뜨리고 위산이 역류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 다음에요, 지방을 많이 먹었을 때도 이 식도의 압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카페인이 들어있는 모든 음식, 뭐 커피뿐만이 아니고요, 커피, 차, 뭐 에너지 드링크, 콜라 다 마찬가지로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할 수 있고요. 탄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카페인이 없는 탄산음료들, 뭐 스프라 땡땡, 사이땡 전부 다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잘 모르는 원인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대표적인 것들이 식초. 네. 그 요즘 또 몸에 좋다고, 사실 식초는 뭐 좋을 수도 있거든요. 기운도 내게 하고 여러 가지 구연산 성분들도 들어있고. 그런데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사람들은 뭐 무슨 식초가 좋다, 감식초가 좋다 이런 거를 계속 먹다 보면 증상이 악화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요거트, 그리고 바나나, 초콜릿, 네, 이런 식품들도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식품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약간은 산성을 띨 수 있는 모든 과일 주스들 있죠. 주스들. 뭐 토마토 주스, 오렌지 주스, 신맛 나는 주스 이런 것들도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하거나 위험도를 높일 수가 있어요. 또 잘 모르는 원인 중에 하나가요. 일부 방향제들 있지 않습니까? 방향제. 이 방향제들도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담배가 원인이긴 하지만 담배를 끊은 다음에 보통 금단 증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섭취하거나 뭐 조절하는 니코틴, 그리고 또 우리 발기부전 치료제 때 들어가는 성분, 혈압약의 일부, 또뭐 피임약, 진통제 이런 다양한 약물들도 하부식도 괄약근의 압력을 낮추거나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일단 이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위와 식도 사이에 괄약근에 이상이 생긴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드렸고, 하부 식도 압력이 낮아지고 위산이 역류하는 것, 네, 이런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실제로 이 식도에 염증이 유발된 것과 환자가 느끼는 그 증상의 경중도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다시 말하면은 내시경상에서 틀림없이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데 증상을 못 느끼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증상이 없는 사람은 치료를 좀 하셔야 되겠는데요 라고 얘기를 해도 뭐 대수롭지 않아요. 맨날 듣던 얘기예요. 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술 끊으면 돼요. 담배 펴서 그래요. 네. 게다가요, 그냥 염증이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고요. 그냥 염증은 별로 없지만 이 위식도 괄약근의 압력에 문제가 있는 정도, 그런 사람까지 모두 포함해서 얘기를 하면요, 미국 통계인데요,
전체 인구의 30-40%가 역류성 식도염이거나 이 병과 연관이 있다. 이런 통계도 있어요. 전체 인구의 30-40%면은 뭐 한 3명 모이면은 1명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흔하다 보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 누구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 뭐 약 안 받으면 안 돼요? 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고, 게다가 이 병은요, 또 재발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꾸준한 치료와 관리를 하지 않으면 매번 검사를 할 때마다 같은 얘기를 듣다 보니까 환자는 그냥 네, 원래 있어요. 매번 들었어요. 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럼 그거 말고는 별거 없는 거죠. 대수롭지 않은 거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물론 내시경, 소견과 상관이 없이 심한 증상, 너무나 괴로워하는 사람들, 특히 만성 기침이 있었거나 뭐 막 심장이 타들어가는 듯한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 역류성 식도염은 증상이 있건 없건 이렇게 대수롭지 않은 병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요, 증상이 없어도요, 이 역류성 식도염이 계속되면은 2차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요, 식도에 협착이 올 수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로 오느냐? 전체 환자의 2%에서 많게는 10%까지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만성적으로 염증이 생기다 보면요, 식도가 한마디로 협착, 좁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만성적으로 음식을 삼키는데 어려움이 생깁니다. 자, 더 무서운 상황이 있습니다. 바렛 식도. 발렛 아니에요. 바렛 식도라는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바렛 식도는요, 한마디로 식도의 세포 자체가 변성이 오는 겁니다. 자, 이 바렛 식도는요, 식도암의 전암병변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식도암의 발생 위험을 높인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역류성 식도염이 대수롭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역류성 식도염은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병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역류성 식도염을 어떻게 진단하느냐? 당연히 위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뭐 이 식도에 염증이 있는지 또 심한 정도인지 파악을 하려면은 기본이 되는 그런 검사 방법이 당연히 위내시경이고요. 때때로 흉통이 있는데 그 흉통이 역류성 식도염이 아니라 뭐 심근경색증이라거나 혹은 기관지나 폐질환 이런 걸 수도 있어요. 네. 이 기관지나 폐질환이 아니라 역류성 식도염이었구나 라고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꼭 이 위내시경 검사는 필요하다라는 거죠. 물론 이 위 식도의 산성도를 검사하거나 이 위산이 역류하는지를 보는 그런 검사 방법들도 있는데, 복잡한 검사를 하기 이전에 기본적으로는 이 위내시경을 통해서 이 역류성 식도염을 진단하게 되는 것이고요. 진단을 받았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역류성 식도염은 대수롭지 않은 병이 아니라 대수로운 병이라는 거. 일단 흉통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다른 병이 아닌지를 진단하기 위해서라도 역류성 식도염을 구분하기 위해서라도 위내시경을 꼭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 무엇이고 꼭 관리를 해야 되는 병이다까지는 아셨습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몇 가지 OX 퀴즈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역류성 식도염은 뚱뚱하면 더 잘생긴다. 정답은 O입니다. 네, 특히 이제 복부 비만이 있게 되면은 복부 쪽의 압력이 더 강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식도의 압력이 더 강해야 된다고 했는데 아래쪽의 압력이 더 강해지다 보니까 위산이 역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뚱뚱한 경우에는 역류성 식도염의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자, 제가 아까 토마토 주스나 오렌지 주스 같은 주스는 역류성 식도염을 더 잘 유발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요, 그냥 토마토를 먹는 것은 역류성 식도염에 무방하다. 정답은 세모입니다. 세모. 네. 토마토 주스는 확실하게 역류성 식도염의 악화 요인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결론은요, 토마토를 그냥 씹어 드시는 것은 대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토마토도 많이 드시게 되거나 이미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는 하부 식도의 그 압력을 떨어뜨린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식사는 하지 않는 상태에서 토마토만 몇 개를 식사를 대신한다.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하거나
역류성 식도염을 악화시킬 가능성은 있습니다. 디카페인 음료는 역류성 식도염을 악화시키지 않는다. 정답은 X입니다. 커피 자체가요, 카페인과 상관없이 약간 산성을 띱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카페인 음료도 마찬가지로 역류성 식도염을 악화시키거나 유발할 수 있어요. 다만 카페인 자체도 또 역류성 식도염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커피를 마신다면 디카페인 음료가 조금 더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 거죠. 구역질을 자주 하면 역류성 식도염이 생긴다. 정답은 O입니다. 네, 당연히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면 구역질이 생길 수 있지만 반대로 구역질을 많이 하면 구역질을 왜 많이 하나요? 술 마시면 구역질하게 되잖아요. 네, 혹은 또 어떤 약간 그 신경정신과적인 그런 문제로 많이 먹거나 혹은 자기가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 뚱뚱해질까봐 이런 느낌 때문에 구역질을 일부러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면 반대로 위산이 역류를 해서 식도를 녹여서 역류성 식도염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역류성 식도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식단 관리를 해야 되느냐? 무엇보다도 위산이 역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식도의 압력을 떨어뜨리거나 괄약근을 느슨하게 만드는 음식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위산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요. 중화시키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위산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역류성 식도염이 생길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심지어 이 의사분들도 역류성 식도염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위산 억제제를 쓰는 것은 사실 반대예요. 자, 기본적으로 역류성 식도염을 피하는 생활 습관 많이 알고 계신 것들도 있을 텐데요. 비만하고 연관이 되니까요. 또 과식을 하면 이 괄약근의 그 압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과식을 피하는 게 기본이고요. 체중 관리하는 게 중요하고요. 수면 시에는요, 아주 심한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중력에 누워서 하게 되면 증상이 심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 허리 상체 쪽을, 머리 쪽 특히 15cm 정도는 높여주시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술, 담배는 당연히 끊는 게 좋기는 하고요. 자기 전에 먹는 거 금물입니다. 네, 자기 전에 먹으면 위산이 더 올라오기 때문에 방향제 함부로 사용하시는 것, 이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역류성 식도염을 잘 유발해요, 방향제가요. 급하게 먹지 말아야 됩니다. 자, 한 번 더 기억하세요.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할 수 있는 음식들, 기름진 음식, 또 우리가 사랑하는 초콜릿, 또 홍차, 카페인이 들어있는 여러 가지 티, 커피, 콜라를 비롯한 탄산음료, 토마토 주스나 오렌지 주스 같은 그런 신맛 음료, 때에 따라서는 산성을 띠는 그 요거트, 유제품도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음식을 짚어드리긴 할 텐데요. 그렇다면 제가 역류성 식도염 관리를 위해서 추천하는 식품은 뭐냐? 첫 번째는요, 알로에고요. 두 번째는 다시마와 미역, 네, 비슷한 과죠. 세 번째는요, 우리 아욱국 끓여 먹을 때 그 아욱입니다. 아욱. 네, 이 세 가지 식품을 제가 역류성 식도염을 가지고 있는, 혹은 역류성 식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드시면 좋은 식품으로 추천을 해드릴 거고요. 역류성 식도염에 도움이 되는 식품을 가지고 나중에 또 어떤 음식을 만들거나 하는 것들은 또 제가 시간이 될 때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류성 식도염이 무엇인지에 이어서 역류성 식도염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나 음식은 무엇이고, 또 관리를 위해서는 어떤 생활 수칙, 또 어떤 음식을 지키셔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잘 지키셔서 이제는 심장이, 가슴이 타들어가는 듯한 증상이 없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 건강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신경을 써주시면은 좀 더 건강해지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상 이교였습니다.